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께서는 디지털 치료제 이렇게는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러면 디지털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 디지털 치료제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을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에 인지행동,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디지털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를 이해하려면 인지행동 치료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임상심리사 선생님께서 유튜브나 많은 강의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꼭 치료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적으로 내가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트레이닝 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께서 늘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이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고객분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 원할 때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조금 비싸다, 비용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인데요.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바쁘시고, 그리고 각자 직장 생활 아니면 학업, 공부 이런 자기만의 생활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기적이고 꾸준하게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 치료자와도 시간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지행동 치료를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꾸준히 받는 것이 비록 8번이나 10번 정도 받으면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시간뿐만 아니고 장소나 공간에 대한 제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클리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는 거주지와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과의 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시간을 빼서 그 클리닉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도 제주도 아니면 또 멀리 경기도 이렇게들 많이들 오시지만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죠. 왜냐하면 귀중한 시간들을 빼서 오시는데 이제 오는 시간도 있고 실제로 치료받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본인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 그러니까 면대면 치료, 면대면으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이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자의 영향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서 비용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이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에 이런 나아가야 될 방향은 각 개인에 맞는 맞춤형의 프로그램이,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활발히 개발되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쪽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YD도 이제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를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의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이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가 왜 필요한지 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1대1로 그리고 면대면의 치료부터 시작을 했어요. 심리 교육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구조화를 설명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서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씩을 쓰곤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 공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똑같은 심리 교육을 하는 것들을 조금 시간을 좀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발표 불안이나 무대 공포증, 그리고 완벽주의 이런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써서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책을 읽고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세이브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제 책을 읽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오면은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없고, 저희는 책을 읽어오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책을 읽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 인지행동 치료의 진도가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생각한 것은 이제 그룹 인지행동 치료예요. 이제 그룹은 아무래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되다 보니 이 치료자 한 명이 써야 되는 시간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상호작용과 이런 피드백들이 치료적 효과로 작용을 해서 사회불안이나 발표불안이나 아니면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좀 더 파워풀하게 작용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성도 매우 좋고 좋게 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똑같은 시간 그리고 똑같은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같은 자리, 그다음 같은 지역, 같은 시간에 모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치료도 효과적인 부분은 상당히 있지만 역시나 이런 단점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적인 요소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1년 반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클래스 101의 심리교육 영상을 올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료 시간에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과제를 해오시면 진료 시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피드백을 하는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장점은 아무래도 심리교육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과제들을 미리 내드림으로써 이 치료의 효율성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단점은 이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이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진료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인지행동 치료가 잘 이어져 나가다가도 훅 떨어지는 이 치료의 지속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있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도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차원에서 발전시켜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퍼펙트 케어라는 이제 가이드가 없는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치료자가 가이드가 들어가는 이제 인지교정 프로그램 첨삭형, 요 두 가지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가이드가 없는 인지행동 치료란 뭐냐면 완벽주의에 해당되는 이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이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혼자서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짜놓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5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을 자기에 대한 어떤 입력값을 넣어두고 그리고 생각을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야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변하는지를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과정들을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완벽주의를 조절하는 퍼펙트 케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언제든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피드백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의 것들을 확인하고 조절되는 과정이 미리 가이드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조절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이드가 되어 있는 인지 교정 프로그램 첨삭형은 어떤 거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8주 동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실제로 어떤 하나의 아젠더를 우리가 함께 정하고 심리교육 영상을 실제적으로 시청을 하시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워크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식으로 작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어떤 식으로 교정해야 되는지를 프로세스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성한 내용을 이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야 됩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이 워크북을 통해서 저희 치료자들이 검토를 해서
인지적 교정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되고 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 워크북에다가 첨삭을 해드리는 과정이 인지교정 프로그램 첨삭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은 8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가이드가 있는 것이든 가이드가 없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 효과적인지는 개인에 맞게 측정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런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긴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퍼펙트 케어를 통해서 국내 여러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함께 효과성 검증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성 검증 연구라는 게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는 디지털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보려는 효과성 검증 연구는 뭐냐면 저희 치료자들의 가이드, 그러니까 피드백이 어느 만큼 들어갈 때 효과적이고 그리고 질병, 그 다음에 질환, 그 다음에 개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야지 효과적인지를 조금 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피드백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첨삭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메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더욱더 효과성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YD가 대학병원과 함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좀 좋았다고 하십니다. 일단 효과적인 면은 상담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담으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와 디지털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어떤 것들이 좋았습니다라고 여기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이 적어주신 분들이 나 지금 너무 바쁜데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아서 너무 좋다. 효과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건 좀 의외의 대답이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과 대면하지 않아서 좀 편하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좀 불편감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뭔가 끄집어내고 그리고 뭔가 표현하고 생각을 바꾸는 과정들이 시간적인 부분이나 대면적으로 하는 불편감들이 있으셨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러한 불편감은 줄이고 효과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을 봤을 때 이런 대인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발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인지적 교정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불편감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병원을 가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서 치료는 받고 싶지만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